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생산성. 그래요. 분모를 낮추면 순소득률이 커지죠. 그러면서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인건비는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거죠. 다른 조건들이 그대로면 인건비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서는 생산성이 증가하죠. 순소득률이 증가하죠. 그래요. 뭐 원료를 투입하는 사업체건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사업체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하고 똑같죠. 저번 시간에 작업도구 투입 비용을 증명했으니까 따로 뭐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감소하면 자연히 분모가 감소하니 어떤 종류의 사업체이건 순소득률이 증가한다. 이를 증명하는 일은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와 완전히 같으니 별도로 증명하지 않겠다. 그래요. 분모가 감소하니까 무조건 감소하는 거죠. 인건비가 감소하면 순소득률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 투자를 유도하니 앞의 경우와 같이 인건비 감소는 상품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된다.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싸져서 순소득률이 증가하면 그래 또 다른 요인이 있다 했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훨씬 커져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다운이 된다. 그런 현상이 있다. 다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인건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상품당 투입되는 인건비의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상품당 투입되는 인건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처럼. 삼성전자 매출 100만원 단위당 인건비. 저거랑 좀 다르죠. 저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 상품 단위당 작업도구 투입 비용, 삼성전자 상품 단위당 작업도구 투입 비용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매출 100만원 단위당 인건비 이렇게 했죠. 왜 똑같은 건데 다르게 했냐. 그 이상한 일인 거죠. 어제는 분명히 상품 개당 투입 비용을 한번 구해봐 이러니까 작업도구 투입 비용을 구해봐 하니까 알아서 척척 구하더니만 똑같은 것 같은데 상품 개당 인건비를 구해봐 하니까 못 구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상품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제는 구했는데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방식을 써서 구했겠죠. AI가 언급한 방식으로 구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방식을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못 구한다 해서 창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창안했냐. 그렇다고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창안을 해서라도 확인을 해야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상품 한 개당 인건비를 구하라고 AI에게 요청했더니 공개된 자료가 없어. 구할 수 없다고 하여 매출 100만원 단위당 인건비를 구하라고 했다. 그렇죠. 매출 100만원 단위당 매출은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도 나와 있고. 매출 100만원 단위를 100만원짜리 상품 한 개로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가정하면 되니 큰 문제는 없다. 매출액의 증가는 100만원짜리 상품량의 증가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못 구할 거 없다는 거예요. 구하면 되지. 100만원당 투입되는 인건비 1970년에는 8만원
80년에도 8만원, 10년이 지났죠. 그때 8만원이죠. 그대로네. 90년에는 8만 3천원. 증가했네. 2024년에는 16만 9천원. 두 배나 증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제 설명했죠. 물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작년까지 얘기하면서 1980년에 짜장면 500원 했다고. 그 물가를 기준으로 한번 구해봐. 2024년 기준으로. 그랬더니만 확 올라가더라는 거죠. 가구로 올라가니까. 100만 원당 투입되는 인건비가 96만 원이다. 쭉쭉 감소하더라. 27만 4천 원까지 감소하더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인건비가 70년에 6만 원, 80년에 7만 원, 한 만원 증가한 것처럼 고려하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78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2024년 8만 원인데 1970년하고 비교하면 8만 2천 원 대폭 떨어졌죠. 뭔가요? 그 비용을 감소시켜서 수소득과 수소득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의지가 항상 실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삼성전자의 경우 물가를 반영할 경우 매출 100만 원당 투입되는 인건비는 96만 원에서 17만 4천 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8만 원에서 8만 2,400원으로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뭔가 부족하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인건비 감소를 정확히 알려면 1인당 생산량을 파악해야 한다. 같은 기간에 한 명이 하나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두 개의 생산물을 생산하면 인건비는 절감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같은 기간에 한 사람이 두 개를 생산해요. 한 개를 생산해요. 근데 한 사람이 두 개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럼 인건비 절감한 게 되는 거죠. 같은 임금을 받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개씩을 생산하는데 기술이 좋아지고 숙련도가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두 개를 생산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진 거죠. 하지만 상품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을 통해 구할 수밖에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얼마나 증가했느냐 상품량을 알 수 없잖아요. 매출 100만 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정하면 된다. 그러면 매출액을 100만 원으로 나누면 가정된 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가정된 생산량에 직원 수를 나누면 1인당 생산량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올랐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물가를 반영하면 1인당 가정된 생산량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1970년에 1인당 생산량은 가정 한 개에 따지면 10만 개가 된다. 1인당 생산량은 50개가 된다. 1980년에는 125개가 된다. 근데 물가가 고려 안 됐죠. 계속 증가하겠죠. 1인당 그래 703개까지 증가하죠. 근데 1인당 생산량을 물가를 반영해봐라. 2024년을 기준으로 1.7개가 된다. 7.8개가 조금씩 늘어나죠. 35개, 97개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인당 생산량이 1.7개에서 703개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1.1개에서 875개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니까. 그래요. 큰 문제가 없죠. (1인당) 생산량 증가는 인건비 감소 요인이 되고 1인당 생산량 감소는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된다. 그렇죠.
한 명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면 한 명이 한 개 만드는 걸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이러면 인건비 감소 요인이 되죠. 그 말이죠. 2024년 삼성전자는 1인당 생산량이 1970년에 비해 414배 증가했고, 그렇죠. 응? 1.7, 703, 703을 나눠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1인당 생산량이 1970년에 비해 약 795배 증가했다. 인건비를 감소시켜 순소득과 순소득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래요. 항상 의지가 먼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인건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임금을 감소시켜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이 많이 상승했죠. 1970년에 비해서 2024년에 어떤 회사이건. 그럼 뭐냐 도대체. 무엇이 증가시켰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비가 감소한다고 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 증가를 통해 임금비 감소는 통상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가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구체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전체 비용과 순소득은 상품에 분할된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상품에 간직된 순소득률이 그대로이면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1인이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래요. 커진다.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기여하는 건 아닌데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이는 곧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1인당 생산량이 400배 이상 증가했다. 상품에 간직된 순소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1인이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는 1970년에 비해 훨씬 커졌다. 직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순소득률이 감소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여하는 바가 커졌다. 커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2024년의 순소득률은 2017년의 절반으로 잡는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7년 기여도를 1 단위당 1로 가정하면 2017년 기여도는 1.7이 되고 2024년 기여도는 351.5가 돼요. 0.5를 곱해주면 되죠. 절반이라 했으니까 순소득률이 절반을 곱해주면 돼요. 2017년에 비해 207배 커졌다. 절반을 곱해준 값에다가 2017년 값을 나누면 되죠. 1.7을. 그러면 기여도는 207배 커진 걸로 나온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밖에 사용 안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7년 기여도를 1 단위당 1로 가정하면 2017년 기여도는 1.1이 되고 1.1이 되죠. 1 단위당 1로 가정했으니까 2024년 기여도는 437. 875에서 순소득률이 절반이라 했으니까 0.5를 곱해주죠. 437.5가 돼요. 2024년 기여도는 2017년에 비해 398배 커졌다. 커진 것처럼 보인다.
이로써 생산성 증가가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다 설명했다. 근데 왜 자꾸 기여도가 커졌으면 커졌지 커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적느냐. 실제로 뭐 기여도가 그렇게 커졌냐는 거예요. 1인당 한 명이 기여하는 바가. 그런데 여기서 작업도구 투입 비용 효과와 작업도구 개선 효과와 사업체 기술 효과, 기술 확보 효과, 근로자의 기술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기술과 숙련도겠죠. 그래요. 1인당 생산량이 막 400배 이상 커졌다.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산 방식 효과도 있겠죠. 크게 4개 정도로 보면 돼요. 자동화 기계가 되면 될수록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사실은 근로자들이 기술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옷감도 만들고 옷을 직접 만들었죠. 지금 옷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한데,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근로자가 옷 만드는 기술이 뛰어날까요? 예전에 기계 사용 없이, 자동화 기계 없이 옷을 만드는 여성이 옷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날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동화 기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요. 제작자의 기술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무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주판 튀기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기술이 뛰어날까요?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엑셀을 이용하건 워드를 이용하건 AI를 이용하건 그런 걸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기술이 뛰어날까요? 당연히 주판 튀기면서 문서를 직접 쓰면서 하는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작업도구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잖아요. 자동화되면 될수록. 그래요. 그런 경우는 많죠. 그래요. 드릴을 사용하는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겠어요? 드릴이 없을 때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겠어요?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업도구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기술은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근로자들이 그 역량이 400배가 뛰어나져서 이렇게 1인당 생산량이 증가했으면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 다 투자하지. 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저기 임금 싼 곳으로 빠져나가겠어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작업도구가 개선됐다 해서 그래요. 또 뭐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뭐 돈 투자해서 돈 많은 나라들 많은데 삼성전자 만들고 현대자동차 만들겠죠. 사업체가 확보한 기술이 있는 것이고, 사업체 내에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생산 방식이 있는 거고, 기술이 하나로 볼 수도 있죠. 생산 방식도.
그런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기술 효과는 별로 없다. 왜? 근로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400배나 증가할 수 없냐? 예전에는 자동화 기계가 덜 사용했죠. 현 시대보다. 그때 근로자들이 기술이 더 뛰어나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아직 그런 부분은 좀 뒤에서 얘기하려 했는데, 하여튼 작업 도구에 큰 개선이 일어나 1인당 생산량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함용 영역이 400배 이상 증가하여 1인당 생산량이 증가했을 수 있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다 말로는 다 했죠. 기술이 증가했냐? 증가했을 수도 있죠. 현장에서 보면. 근데 이 세월을 보면 자동화 기계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뭐 근로자들의 기술이 그 작업 도구 대비 작업 도구가 발전하는 만큼 떨어졌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면 대부분의 효과는 그 앞에서 언급한 효과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